이슈 토크 욕먹고 무럭무럭 이 몸집을 풀리고 있는 두 번째 정치인. 이번에는 김성태 대표 지칭 지략가 김성회 소장이 꼽은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지략가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저쪽에서는 저는 김성회 소자 같은 저는 전략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쓰임새가 좋을 거예요. 인재 영입하고 싶어요? 좀 뭐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진이 저런 전략가가 있어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없어요. 훌륭한 공직자, 관료들은 많은데. 예. 지략가 소장님 열어주시죠. 네, 얼결의 정치를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큰 감투를 쓴 정치인. 정답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예, 아닙니다. 이과 출신의 이미지 정치를 강조하는 사람. 이거면 안철수 맞잖아. 안철수. 그런가요? 예. 이준석 대표도 이과인데. 이과 출신 몇 명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대통령과 친하다고 티내고 다니다가 대통령한테 호되게 혼난 사람. 나경원. 그거 맞네, 그거는.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네. 정답은 이뇨한 위원장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지금 뭐 상황인가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장제원 의원 막 다 나서서 지금 어떻게 못하고 막 부들부들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예. 하지만 국민들이 다 욕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잘 가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영어로 욕도 먹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에 관한 공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상향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단은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은 종합 예술이에요. 전에 일정 부분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핵심에서 전략 공천을 완전히 배제한 원칙은 유지하려고 지키되 불가피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불가피한 케이스를 너무 남발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통령 측근 인사나 뭐 어떤 그런 지인들 또 뭐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낙하산식 공천을 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전략 공천은 일정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네요. 아니 저는 완전한 반대기보다는 상식 공천 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맥락상 이해를 하자면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영남 중진들 다 물갈이해 놓고 거기에 대통령 사람들이나 뭐 대통령 측근들 꼽는 거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당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과연 이제 이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건가 이걸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이기기 위해서 전략 공천하는 거 이건 뭐 어느 당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예. 뭐 그런 것마저 다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식한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니다. 아이고 뭐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공관위가 해당 지역에 누구랑 누구를 어떻게 경선을 붙일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에 아끼는 누가 내려간 지역에 그 지역의 시의원 출신도 다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붙이면 명함에 윤석열 대통령실 누구 이렇게 비서관이라고 적힌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전략 공천은 원래 전략을 위해서 하는 공천이죠. 근데 매번 공천 때 보면 전략 공천의 이름으로 사심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망했던 것이거든요. 전략이 아닌 사심 공천. 그렇죠. 사심 공천을 하려고 전략 공천을 악용하다 보니까 전략 공천 배제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지도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그 자리에 사심 공천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근데 전에 이어서. 그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스케줄장으로는 조금 혁신위가 좀 그런 로드맵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3선 이상의 의원이라는 분들이 다 국회직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중요하고 국정감사 이후에 사후 처리도 중요하고 예산안 심의도 어느 지역이든 다 지역 예산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한데 그거 내 편개치고 우리 핵심위에 바로 응답하나? 그럼 그렇게 해서 불출마 결심을 하면은 사실상 그 위원장이 그 의원이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저는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할 때 대통령실의 의중도 일정하게 실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다는 의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거 레임덕이에요.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력자의 눈과 귀를 다 막고서 권력자를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 당신이야 라고 당내에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권력자가 뭐라 그러든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레임덕이죠. 그런데다가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윤핵관에서 나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레임덕이 아니겠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답변이 없으니까 윤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당무 개입 안 한다라면서 공개 비판을 했죠.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 발언을 처음 했다는 건 교감이 있었다는 걸 드러낸 거고 대통령실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실이 어떤 대통령실입니까? 발언하면 30분 있으면 부인 보도가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하루를 묵혔잖아요. 하루를 묵혔다 그 다음날 아니다라고 말한 건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팔아서 혁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혁신안을 내놨는데 당내에서 버티고 왜 나냐, 뭐 나는 절대 안 옮긴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게 이제 대통령의 뭐 어떤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무기는 카메라하고 마이크밖에 없는데 당내에서 중진 의원 또 당대표부터 버티는 상황에서 저는 얼마든지 상황상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혁신이랑 지도부 간의 줄다리기가 정말 팽팽한데 사실 이 혁신이 김기현 대표가 세운 혁신이잖아요. 혁신이가 잘 돼야 김기현 대표 체제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전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이번 회동으로 좀 갈등이 봉합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비대위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표도 지금 당황스럽고 때로는 핵심의 이 결정들이 또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시간과 또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하답하고 실행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윤심이 들어가지고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다음 행보에 대해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두 분은 금방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김성희 안녕하세요. 소장 특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지금 작동되어지는 핵심위와 우리 당과의 일정 부분 약간 요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원활하게 작동 안 되어져. 저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이제 물밑에 정치가 작동해서 뭔가 혁신위가 지금 제시한 그런 방향이 일정하게 결과를 맺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뇨한 위원장의 그 얘기가 위험 수위까지 왔기 때문에 긴급히 회동을
청한 것 같고 만나서 어쨌든 더 이상 갈등이 표현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아마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혁신위가 출범할 그 상황을 보면 혁신위가 아니고 비대위가 들어왔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비대위 대신 혁신위가 출범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의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내든 아니면 당내의 저항에 부딪혀서 성과를 못 내더라도 결국에는 총선 전에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바꾸는 혁신의 내용이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단한 혁신을 이루거나 총선에서 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혁신위는 정말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토크 욕먹고 무럭무럭 정치 몸집 키우는 중인 두 번째 인물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성회 소장의 삼행시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인자부터 지가 혁신안을 통해서 요렇게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싹 밀어버릴 테니까 싸게 오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지략가네요. 그러니까 선수예요. 이 판도라에서 저 선수들이 지령을 내리면은 다 움직여요. 이게 작동이 되어진다니까.